지난주에 환자분 한 분이 급하게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은 68세이셨습니다. 박성민 어르신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뇌 위축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다행이었지만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침에 계란 드세요? 어떻게 해 드세요? 박성민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 들기름 두르고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해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 10명 중 거의 8명이 계란과 들기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뇌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데요. 사실은 그 방법이 뇌세포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가열된 들기름을 장기 섭취한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배 빨랐습니다. 2.3배입니다. 같은 기름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15년간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가열된 들기름이 뇌를 망가뜨리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계란을 어떻게 익혀야 뇌 건강에 가장 좋은지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루 중 언제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평생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잘 먹어왔는데 괜찮지 않나? 나는 아직 멀쩡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합니다. 점심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는데 저녁이 되면 또 피곤해집니다.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나중에야 생각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이게 다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한치매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50대 이후 한국인의 73%가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을 경험합니다. 73%요.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뇌 건강은 관리하면 90세까지도 멀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60대에도 치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기름이 뇌에 좋대요. 오메가3가 풍부하대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가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들기름의 발연점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겨우 160도입니다. 발연점이라는 건 기름이 연기를 내며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프라이팬 온도는 보통 얼마나 될까요? 최소 180도. 높으면 220도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들기름이 타기 시작합니다. 타면서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이 뭐냐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요.
고기 탈 때도 나오는 바로 그 독성 물질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들기름을 180도에서 3분간 가열했더니 벤조피렌 수치가 가열 전보다 12배 증가했습니다. 12배요. 겨우 3분 만에요. 그래서 그게 뇌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있습니다. 큰 상관이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뇌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0%를 뇌가 혼자 씁니다. 그만큼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공격에도 가장 취약합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죽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신병과 김민철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열된 들기름을 6개월 이상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가열된 들기름 그룹에 뇌 MRI를 찍어보니까 해마 부분이 평균 8% 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해마가 뭐냐고요?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입니다. 해마가 줄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름을 까먹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들기름은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들기름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가열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송미경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해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그런데 오히려 머리가 점점 더 멍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뇌 MRI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수준이어야 할 뇌가 80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송미경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들기름에 계란을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프라이팬에 두르고 계란을 지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방법을 바꿔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지 마시고요. 계란이 다 익은 후에 위에 똑똑 떨어뜨리려 드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뇌세포를 공격해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일반 식용유로 조리하십시오. 카놀라유든 포도씨유든 상관없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요. 약한 불에서 계란을 익히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계란이 다 익으면 불을 끄십시오. 접시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먹기 직전에요. 생들기름을 반스푼 똑똑 떨어뜨리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들기름이 전혀 가열되지 않습니다. 오메가3가 100% 살아있는 상태로 몸에 들어갑니다. 이 방법을 골든 드롭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빛 들기름 방울이 계란 위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금방울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방법으로 드시면 들기름의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송미경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요. 말씀도 또렷하게 하셨습니다. 뇌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해마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회복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송미경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와요. 친구들이랑 하투 칠 때 패도 잘 외워지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경로당에서 친구분들이 물어본대요. 송 선생님, 요즘 뭐 드세요?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네요.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으시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을 어떻게 익히느냐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과 반쯤 익힌 계란은 영양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배탈 날까봐 걱정되셔서 노른자가 딱딱해질 때까지 푹 익혀 드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시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절반 이상 파괴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이 정확히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대기름은 기름이죠.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입니다. 그럼 대기름이 몸에 들어와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레시틴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레시틴이 기름을 잡고 물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레시틴 없이 들기름만 드시면 장에서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변기로 내려갑니다. 비싼 들기름 사서 드시는 게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시틴이 열에 약합니다. 계란을 완숙으로 푹 익히면 레시틴의 62%가 파괴됩니다. 한국영양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반숙 계란의 레시틴 함량이 완숙 계란보다 2.1배 높습니다. 2.1배요. 같은 계란인데 익히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익혀야 할까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약한 불에서 정확히 4분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요. 불을 약하게 낮추시고요. 계란을 깨뜨려 넣으십시오. 그리고 4분을 기다리십시오. 타이머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4분이 지나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요. 노른자는 반쯤 익은 상태가 됩니다.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살짝 찔러 보십시오. 주르륵 흐르면 완벽한 반숙입니다.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물을 끓이십시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7분 후에 건지십시오. 바로 찬물에 담그시고요. 껍질을 까서 반으로 자르시면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반숙으로 먹으면 배탈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심하십시오. 요즘 시중에 파는 계란은 전부 살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반숙으로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반숙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가 반쯤 액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화액과 쉽게 섞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요. 반숙 계란의 소화 시간이 완숙보다 절반입니다. 완숙 계란은 소화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반숙은 30분이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지시잖아요.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세 정수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란에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셔서 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숙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요. 한번 드셔보시니까 속이 편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반숙 계란을 드시고 계십니다. 2달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머리가 정말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신문 읽을 때 단어가 술술 들어오고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말이 막히지 않는다고요. 제일 좋은 건요. 자식들이 알아봐 주신대요. 엄마, 요즘 말씀이 훨씬 또렷해지셨네요. 머리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 말 들으실 때 정말 뿌듯하셨대요. 자, 여기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골든드롭 방식으로 가열하지 말고 먹기 직전에 뿌리십시오. 둘, 반숙으로 드십시오. 후라이 4분, 삶은 계란 7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아침에 드시느냐, 점심에 드시느냐, 저녁에 드시느냐에 따라서
들기름이 뇌로 가느냐, 뱃살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뇌는 밤새 굶습니다. 저녁 7시에 밥 드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12시간을 굶으신 겁니다. 그 사이에 뇌는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가 멍하시죠. 그게 뇌가 배고프다고 신호 보내는 겁니다. 영양분 달라고요. 이 상태에서 들기름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드디어 영양분이다 하면서 오메가3를 확 흡수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오메가3의 뇌 도다율이 식후보다 2.4배 높습니다. 2.4배요. 반면에 저녁 식후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니 밥과 반찬이 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들기름이 경쟁해야 합니다. 흡수가 느려지고요.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식후에 먹은 기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움직임이 없으니까 전부 뱃살로 갑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저녁마다 들기름에 계란을 드셨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배가 나오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세요? 저녁 8시에 밥 먹고 나서 후식처럼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드시니까 뇌로 안 가고 뱃살로 간 겁니다. 제가 아침 공복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이 다음 날부터 아침 공복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머리가 정말 맑아졌대요. 그리고 신기하게 배도 안 나온대요. 오히려 배가 들어갔대요. 주변 친구분들이 물어보신대요. 한 선생님, 뭐 하셨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환해지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으시대요. 또래 중에서 제일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 들으실 때 뿌듯하시대요.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기름의 계란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먼저 세수하십시오.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바로 들기름에 계란을 드십시오. 다른 음식보다 먼저요. 밥 드시기 전에요. 물은 드셔도 되냐고요? 네,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물을 한 잔 드시면 장이 깨어나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커피는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들기름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는 들기름에 계란 드시고 30분 후에 드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골든 드롭 방식. 가열하지 말고 다 익힌 계란 위에 뿌리십시오. 둘째, 반숙으로 드십시오. 후라이 4분, 삶은 계란 7분입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일어나서 30분 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기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잘 지켜도 들기름이 가짜면 소용없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들기름이 수십 개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셔야 할까요? 3가지만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라벨의 원재료 표시를 보십시오. 100% 국산 들깨, 저온압착 또는 냉압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혼합식 용유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둘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걸로 사십시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십시오. 빛이 들어가면 오메가3가 산화됩니다. 셋째, 500ml 기준 이만한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00원짜리는 다른 기름을 섞었거나 오래된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9세 윤정희 어르신이 10,000원짜리 투명병 들기름을 사셨다가 비린내가 나서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들기름만큼은 제대로 된 걸 사십시오. 좋은 들기름 쓰시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아, 저 집은 건강관리 제대로 하시네.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개봉하시면 냉장고 안쪽에 넣으시고 2달 안에 드십시오. 상온에 두시면 1달도 안 돼서 산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실수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하루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2배 되지 않습니다. 둘째, 나물 볶을 때 들기름을 쓰시는 겁니다. 볶을 때는 일반 식용유를 쓰시고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셋째, 계란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주변 또래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 가시면 여러분이 제일 정정하신 분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에 들기름을 넣어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계란의 레시틴이 그 오메가3를 뇌까지 배달해 줍니다. 단,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첫째, 들기름을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프라이팬에 두르지 마시고요. 다 익힌 계란 위에 먹기 직전에 똑똑 떨어뜨리십시오. 이게 골든 드롭 방식입니다. 둘째, 계란을 반숙으로 드십시오. 프라이는 약한 불에서 4분, 삶은 계란은 7분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가 레시틴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일어나서 30분 안에요. 다른 음식 드시기 전에 들기름에 계란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들기름 사실 때는 꼭 확인하십시오. 100% 국산 들깨에 저온 압착 표시가 있는지요.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요. 500ml 기준 2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개봉하시면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2달 안에 드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으키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요.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늘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머리 맑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손주 이름 또렷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실 겁니다. 저분 참 정정하시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건강하셔. 친구들한테 자랑하실 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안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 끼, 아침에 계란 하나에 들기름 반 스푼.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이 알아차립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말 들으실 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결국 안 하시게 됩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들기름 한 병 사십시오. 제대로 된 걸로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건강관리 하나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70, 80, 90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